자,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저는 이단 상담 전문가 정택주 전도사라고 합니다. 신천지란 무엇인가요? 에 대해서 이제 오늘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신천지란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의 줄임말로 이만희 씨가 교주인 조직입니다. 세워진 지 38년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신천지 측은 34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북한처럼 서기를 쓰지 않고 자기들이 만든 연호를 써서요. 올해가 신천기 34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1984년 3월 13일이 창립일이에요. 2017년을 기준으로 17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이 집단은 한국을 12개로 나눠서 분할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성남은 요한지파의 것입니다. 전 세계도 12개로 분할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그 땅이 자기들 것이 된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만희 교주가 안 죽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들도 안 죽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날이 오면 대한민국 국민들과 온 세계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전 재산을 들고 찾아와서 구원시켜달라고 옷자락을 붙잡고 빌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금은보화를 실은 배를 타고 와서 인천항으로 입국해서 자기들에게 구원을 사서 빈 배로 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 신도들의 돈과 노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천지에서 헌금 종류가 약 12가지는 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헌금이 자기 자리 마련 헌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천국 땅을 미리 사놓는 것이죠. 한 명당 약 400만 원 정도이며 신도들이 또 헌금을 내려고 아르바이트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노동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동력이란 포교 활동을 말하는 것인데요. 포교 활동에 동원되거나 행사에 동원되는 것입니다. 신천지에 빠지면 인생의 목적이 포교로 바뀝니다. 이것을 신도 입장에서의 개인적인 측면과 가족 사회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천지에서는 세상 것을 쫓지 말고 하늘 것을 쫓으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신천지에 빠지면 포교 활동 때문에 매우 바쁘게 됩니다. 학업에 지장 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취업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신천지에 빠져서 정상적인 직업을 갖는 사람이 있기는 있지만 매우 드문 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전 신도들에게서, 남자들에게서, 여자들에게서 젊으나 나이가 있으나 고루로 일어납니다. 신천지인들은 가족들을 속여 가족들에게 돈을 받아서 신천지에 내거나 포교비로 쓰는데 가족들에게 들킬 경우 갈등이 심해서 가출하거나 이혼까지도 하기도 합니다. 개인이 신천지에 빠져 있다가 나왔을 때 사회로 돌아갈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남들보다 몇 년, 심하면은 10년 이상 뒤처져 있기 때문에 탈퇴 후에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사회적인 측면에서 왜 신천지가 나쁘다고 할 수 있는가? 이것을 말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신천지 교리를 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신천지에서는 거짓말의 정의가 바뀌어요. 이것을 모략이라고 합니다. 거짓말이란 신천지의 교리와 다른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지 사람들끼리 하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천지에 빠지면 거짓말을 아주 당연히 능숙하게 하게 됩니다. 오히려 연기라고 속이고 거짓말을 잘해서 많은 사람들을, 포섭한 사람들을 유능하다고 칭찬합니다. 그래서 이 모략 교리가 포교와 접목되면은 매우 피해가 심각해지게 되는데 거짓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분을 사칭할 수 있게 되고 신분 사칭이 자유롭고 포교를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또 이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우습게 생각하고
사람 끊어서 버리기를 물 버리듯이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랄지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 사이코패스를 사이코패스라고 하겠습니까? 자기의 잘못을 알질 못하니까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잘못을 모르고 사람을 죽여도 그것이 죄인지를 모르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을 못하니까 사이코패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시오패스가 뭐겠습니까? 잘못을 알지만 죄책감은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공감하는 척을 하지만 진짜 공감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조종하고 이용하죠.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은 보통 사람들은 죄책감을 느끼는데 모략교리가 들어가면 거짓말을 당연시할 뿐더러 오히려 거짓말이 들통날 경우 그 거짓말을 알아낸 사람에게 도리어 화를 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경험하기 힘든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신천지에서 위와 같은 개인적, 사회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그들은 그들의 행위를 숨기기 위해서 언론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방송국에서 신천지에 대해서 안 좋게 방송하거나 방송을 하려고 하면은 수만 명에서 1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몰려가서 시위를 하거나 항의 전화를 해서 방송국의 행정을 마비시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정치 권력입니다. 사이비는 정치인들에게 몰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표를 원하고 사이비는 자기들이 국가를 주무르고 여차할 때 피해자들을 겁주고 후려칠 수 있는 권력을 원합니다. 이 두 가지 니즈는 서로 딱 맞아 떨어집니다. 이들은 국민들이 이러한 것들을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커넥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신천지 신자들이 겪게 될 몇 가지의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 예측입니다. 첫 번째는 집단 자살입니다. 이것은 모여서 자살할 가능성보다 개개인이 따로 자살할 가능성이 큽니다. 위에 언급한 대로 신천지 신자 개개인들이 이만희 사후에 대해서 자기들의 미래의 대비 같은 어떠한 경제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속아서 적게는 수백,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에서 수십억에 이르기까지 경제적 손실을 당했다. 이 사실에 직면한 신자들은 자살 외에 다른 선택을 할 것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살은 하지 않지만 자살과 같은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만희를 대신해서 신천지가 제시하는 제2의 교주를 믿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나 JMS 등 다른 사이비로 이탈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기의 과거 사이비 신앙 경력을 속이고 정통교회로 들어갈 것입니다. 사실 일반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일반인이 대응하려고 해봐야 극도로 갈등이 유발되며 가출이나 이혼 등으로 관계가 단절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무조건 신속하게 전문가인 저에게 연락 주시는 것이 상책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리고 갈등이 커질수록 대응이 힘듭니다. 신천지로 인해서 대다수인 젊은이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기회가 박탈되어서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매년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생산활동을 포기하고 질 나쁜 직업에 얽매일 뿐 아니라 다른 젊은이들의 생산활동까지도 포기시키려고 하루 종일을 산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나라가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다른 사람들을 포교하기 위해서 신분을 사치하고 거짓말로 접근하여 사람을 몇 달, 몇 년 동안 속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신천지에 빠졌다 나온 사람들이 다 같이 하는 말이 사람을 못 믿겠다라고 합니다. 신천지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손해이며 사회적으로는 불신을 조장하고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미래, 꿈의 포기와 인간관계의 단절을 경험케 합니다. 이것이 신천지가 끼치는 피해입니다. 감사합니다.